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 우리의 지식이 열리는 시간, 우리 시금치 진행자 장창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번 주에 저희가 가짜로 돈을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씩 드렸었죠? 30만 원씩 다 드렸었습니다. 30만 원씩 딱 드려봤더니 돈 받고 기분 어떠셨어요? 매우 행복했죠. 그래서 그 돈을 받고 돈을 한번 보내보자. 그리고 돈을 내가 잘 보냈는지 확인해보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바일 뱅킹을 오늘은 실제로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근데 모바일 뱅킹에 얼마 내가 돈을 잘못 보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그냥 뭐 실수로 잘못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면 어떡해? 그 돈 다시 못 찾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그것을 바꿔놨어요. 어떻게 해버렸느냐? 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십시오. 5만 원 이상. 자, 입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5만 원. 그렇지?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돈을 여러분들이 송금을 잘못했을 때든 그 안에서 해결을 다 해줍니다. 큰 돈을 왔다 갔다 하실 거는 실제로 은행 가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뭐 500만 원 이하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의 돈도 보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좀 안심이 된다 싶을 때 뭐 몇 억이 되든 몇십억이 되든 이동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그 돈을 왔다 갔다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말이죠. 자, 근데 누가 누구한테 보낼 거냐?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통장으로 보낼 거예요. 단돈 1원, 100원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바일 뱅킹이 좋은 장점이 뭐냐? 수수료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이 모바일 뱅킹, 실제로 은행 앱을 설치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가지 정도의 은행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행을 쓰시던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핸드폰, 스마트폰을 다 꺼내 보십시오. 자, 우리 준비 한번 해볼까요? 자, 제 뒤편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죠? 일단 설치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앱을 설치를 할 때 앱을 다운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건 제가 이 앱을 어디 가서 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화면에 보시면은 하얀색 바탕에 이렇게 삼각형을 옆으로 해놓은 모양 있죠. 플레이 스토어. 그렇지. 플레이 스토어. 그게 모양이 있죠. 저기 보시면 딱 모양 나오죠. 여기 나오죠. 그 녀석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죠. 누르시면 아래쪽에 게임, 앱, 도서 이렇게 3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맨 위에 보면은 돋보기 모양이 나옵니다. 돋보기 모양. 자, 돋보기 모양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글씨를 쓸 수 있게 나옵니다. 글씨를 쓸 수 있게. 저는 신땡은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땡은행.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은행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대부분 제가 진행하는 거랑 거의 엇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볼게요. 신땡 1000만 회 이상 다운로드가 됐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1000만 명 이상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설치라고 나와 있어요. 설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가 계속 돌아가면서 퍼센테이지가 쭉쭉쭉쭉 찬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설치가 다 되면 이제 물건 사는 중이에요. 어떤 분들은 오래 걸리고 어떤 분들은 짧게 걸리기도 해요. 그건 이유가 뭐냐? 바로 인터넷이 빠른 데 계신 분들은 빠르고 인터넷이 느린 데 계시는 분들은 느려요. 또한 핸드폰이 너무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도 좀 느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은 착안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혹여나 진행하는데 내 건 너무 느려 아니면 아예 동그라미가 계속 차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맨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와이파이 모양이 있다 그랬죠. 와이파이. 요 친구가 좀 안 되는데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잠깐 껐다가 해주시면은 금방 차요. 설치가 다 되면 어떻게 뜨느냐? 옆에 있는 취소 버튼이 취소라고 안 되고 열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열기로 바뀌게 되면 뭘 누르면 돼요? 열기를 누르면 되죠. 열기! 뾰리롱 눌러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신한, 뭐 뱅크, 뭐 앱 접근 권한 안내, 뭐 필수적 접근 권한, 선택적 접근 권한, 뭐 이런 게 여러 개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필수적 접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선택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밑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아까 그 알림 나왔었죠. 뭐 전화는 필수다. 그래서 관리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그러면 전화는 당연히 허용을 해야겠죠. 왜? 문제 생기면 여러 번 전화를 해야 되니까 허용을 누르시고. 자, 누르면 어머 세상에 너무 친절하게 나와요. 우리 저번에 했었던 것들 기억을 잠깐 나실 겁니다. 자, 보니까 홈이라고 써 있어요. 왼쪽 위에 홈이라고 돼 있고 신땡뱅크 시작하기 아래쪽에는 뭐 대출 갈아타기 이벤트 운세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환율 조회 환전 신한 인증서 뭐 영업점 안내 아이고 많기도 해라. 그렇죠. 이 모든 게 이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은행 가시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이 안에서 은행의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는 신땡뱅크 시작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니까 회원 가입의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뜹니다. 휴대폰 번호로 가입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갑자기 이런 게 나와요. 문자 메시지로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자, 이때부터 보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만약에 제가 핸드폰이 지금 요거는 제 거고 요거는 어머님 거예요. 근데 제 거에서 어머님 거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자녀지만요, 안 돼요. 그럼 아버지 건 쓸 수 있어요? 안 돼요. 제 와이프 거 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은행의 모든 것들은요, 다 개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행 앱을 설치하고 진행할 때는 여러분 핸드폰 명의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니면 진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아니면 당연히 은행을 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주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쪽에 휴대폰 번호 확인하기라고 적혀 있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파란색. 그러면 어머 세상에 갑자기 문자 메시지 보내는 앱으로 넘어가요. 문자 앱으로. 왜 그러느냐? 지금 써져 있는 이 영어를 그 신땡 은행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맞아라고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어떤 걸 누르요? 그냥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내기 버튼 저 눌러볼게요. 뾰리롱 보내고 나고 그러면은 보내졌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바뀌는 거 없는데 문자 앱이 아니라 어디 앱? 은행 앱으로 가야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집 버튼이 있고 맨 왼쪽에 석삼자 또는 내천자 맨 오른쪽에는 그 화살표 모양이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는 석삼자 또는 내천자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 은행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화살표 맨 위에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그걸 눌러주세요. 다 들어가고 나면은 휴대폰 번호를 확인 중입니다 라고 뜹니다. 자, 맨 위에 전체 동의라고 있고 아래쪽에 필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원래 은행 가면은 가입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귀찮게 할 필요 없이 지금은 무슨 시대? 디지털 시대다. 그래서 사인도 뭘로 한다? 이렇게 한 장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동의를 누르시면 되고요. 전체 동의를 누르면 드디어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름을 적고 확인을 누르고 나면 그 다음엔 주민번호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주민번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주민번호 먼저 앞자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뒷자리에 첫 번째 자리만 적게 나오거든요. 왜 은행 앱에서는 대부분 뒷자리까지 알려달라고 하는 데들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첫 자리까지만 유효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서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2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2를 누르고 나면 통신사의 선택이 나옵니다. 왜? 이분이 어떤 통신사를 쓰고 어떤 핸드폰을 쓰는지를 알아야 좀 더 보안이 확실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알뜰폰 요걸 쓰고 계시는데 제가 그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고 나면
인증이라고 써 있는 게 나옵니다. 아, 드디어 또 인증이 나온다. 자, 제가 저번 주에 자, 공인 인증, 금융 인증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공인 인증은 요새는 많이 안 쓴다. 요새는 은행권 안에서 금융 인증서라는 걸 쓴다. 신한은 뭐 신한 인증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인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인증번호 자리가 뜨면서 위에 번호 이제 메시지 오죠. 뭐 0 뭐뭐뭐 아니면 12 뭐뭐뭐 해갖고 그거를 열심히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되는데 요즘에 최신 휴대폰들은 어떤 것들이 기능이 있느냐? 자, 누르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인증번호가 글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안 눌러도 저절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시고 나는 안 눌렀는데 알아서 돼. 예, 요새는 알아서 됩니다. 왜? 요새는 무슨 시대? 디지털 시대. 그래서 알아서 넘어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어머 세상에 신땡뱅크를 이용하기 위한 약관과 동의서입니다. 어머, 동의서 또 나왔어. 얘 왜 이렇게 자주 나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은행 가시면 수십 장 써야 되는 거 지금 저희는 2번밖에 안 했어요.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필수. 누르면 아래쪽에 전체 동의라고 써 있습니다. 전체 동의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짜르륵 표시되고 아래쪽에 확인이라고 뜹니다. 확인 누르시고. 자, 그리고 나면 6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떠요.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은행에 카드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가 몇 자리? 4자리였어요. 그래서 카드 번호가 보통 1, 2, 3, 4 뭐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지금의 은행권에서는 4자리만 가지고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릿수를 조합하기 위해서 6자리를 활용합니다. 자, 한번 딱 누르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라고 이거 저번 주에 했었던 것도 기억나죠? 어떻게 기억나요? 우리가 비밀번호는 몇 번씩 누르게 돼 있다? 2번씩. 왜?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 자, 2번을 누르고 나면 화면이 바뀌게 되면서 신땡은행 가입 완료 그리고 확인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자, 주요 인증 및 거래 내역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OTP라 그래서 그게 누르면 숫자 여러 개 뜨는 거 있죠. 돈 보낼 때 쓰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썼을 때 정말 쓴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문자 오는 기능이 바로 여기예요. 두 번째, 입출금 내역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디 뭐 먹으러 가고 5,000원 썼어. 그럼 5,000원 띵동하고 오는 거. 그게 입출금 내역이죠.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꺼져 있거든요. 얘는 꼭 눌러주시고. 자, 저희 어머님이 신땡은행에는 계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만들겠습니까? 라고 뜹니다. 자, 그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살짝 올리시면은 가입하기라고 써 있습니다. 가입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서는 실제로 은행에서 진행하는 거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주민번호의 뒷자리까지 모두 다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아래쪽에 확인을 누르시면 신땡은행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아래쪽에 뭐라고 뜨느냐? 앱 사용 중에만 허용, 2번만 허용 안함이라고 뜹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뭘 누르면 되느냐?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밑에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신분증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래는 은행 가서 이걸 직접 내야 되지 않는데 직접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고 확인을 누르시면 위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아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고 뜨거든요. 자, 그러면 전 주민등록증을 찍어놓고 자, 카메라 모양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 먼저는 주민등록증을 아래에다가 내려놓고 이 네모칸 안에 뭐가 들어가게? 바로 이 신분증이 들어가요. 이건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갖다 대기만 하시면 알아서 정보가 뿅 하고 들어가게 돼요. 자,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입력하신 성명, 저희 어머님 성함이 지금 이게 주민등록증이거든요. 제 거랑 이름이 다르다고 나오면서 입력번호를 맞는 경우 확인을 입력해 선택해 주세요라고 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핸드폰의 주인이 저희 어머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들이대도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팁. 이거 중요한 퀴즈 중에 하나고 아주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분증을 카메라 앱에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안 되는지 제가 지금 설명 다 드렸어요. 자, 벌써 저희가 뭘로 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시작하고 있죠. 비대면으로. 어떻게 비대면으로? 자, 신분증만 이렇게 있으면 내가 계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 그냥 이렇게 만들면 끝이에요. 예. 지금 여기에서 딱 놓고 나면 확인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 끝. 예. 굉장히 쉽죠. 계좌를 이렇게 만드니까 여러분들은 계좌가 그래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왜? 이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신분증은 절대로 카메라에 그 갤러리에다가 저장해 놓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땡은행 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뾰로롱. 자, 어디로 들어간다? 자, 다른 거 그렇죠. 플레이스토어. 그렇지, 플레이스토어.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뿅. 자, 이번에는 우체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그렇죠. 우체국. 자, 이렇게 화면이 뜨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설치를 눌러보겠습니다. 설치. 자, 우리가 신땡은행 같은 경우는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신분증만 있으면 계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계좌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로 바뀌었네요. 눌러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우리가 신땡은행 같은 경우도 누르자마자 무슨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 뭐가 많다, 뭐 좀 해줘라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의 휴대폰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럼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저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자, 맨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리시고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가입 시 미용이 제한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때는 접근적 권한이 허용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허용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은행에서 전화 오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자, 기기, 사진, 미디어를 뭐 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얘도 허용. 여기서는 모르겠다 싶으면 허용을 하시면 돼요. 은행 거는요, 대부분을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허용을 안 하시면 다음으로 웬만하면 안 넘어가요. 왜?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자, 우체국 시작하기. 자, 보니까 여기는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네요. 우리는 개인이니까 개인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가 있네요. 기존이 있고 신규가 있습니다. 자, 가입을 해볼 건데 개인 인증번호 미등록 고객입니다. 개인 인증번호 등록하시겠습니까? 자, 등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등록 누르면 스마트 뱅킹 신청,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그다음 주민번호 뒷자리 다 적어주세요라고 써 있죠. 자, 그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누르시고 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라고 뜰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휴대폰 본인 인증. 무슨 말이냐? 인증, 문자 온다는 겁니다. 자, 문자 인증이 있고 패스 인증이 있어요. 우리는 문자로 인증할 거예요. 그래서 필수를 누르시고 아래로 쭉 올리시면은 이동통신사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 눌러볼게요. 자, 제 어머님은 알뜰폰. 그래서 인증번호 요청 눌러주시면 인증번호가 또로롱 하고 뜹니다. 자, 그렇죠. 저는 982603이라고 뜨는데 그러면 인증번호 누르고 여기를 눌러주시면 그렇죠. 자, 인증번호 다 넣었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이용 고객입니다. 간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네. 인증의 기기입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거래 계좌번호가 먼저 뜨고 아래쪽에 계좌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계좌가 명확하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 볼게요. 어머 세상에, 앱 인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떴고요. 다음 밑에는 뭐 마케팅 정보, 기타 신청 정보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그냥 꺼버리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인증 수단 선택이 나왔는데 개인 인증 번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우체 은행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도어락 열고 비밀번호 눌러야 된다. 그 비밀번호를 설정하겠다. 등록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등록을 누르고 자, 그 등록의 번호가 핀 번호라고도 합니다. PIN 번호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만이 그 은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누르고 나면 또다시 누르게 나온다 그랬죠. 왜? 내가 잘못 누를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누르십시오. 참고로 이 비밀번호 누르라 그러면 그렇게 빨리 눌러요. 빨리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저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간편 인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저는 나갈 거고요. 보면은 어머 세상에 아직 로그인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아직 들어간 게 아니야. 맨 위에 보면 로그인이라고 있거든요. 자, 로그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개인 인증 번호라 써 있죠. 자, 그러면서 핀 번호를 써주세요. 자, 아까 있었던 거 기억 다 나시죠? 그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하시면은 뭐가 된 거냐? 아래쪽에 거래 내역, 즉시 이체. 자, 저번 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거래 내역은 조회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 내가 그간 했던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고, 누가 돈을 보냈고, 누구한테 돈을 뭐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맨 위에 화살표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나옵니다. 집 모양으로 나오고요. 이번에는 즉시 이체까지 하고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이체. 참고로 이제 저한테 보내볼 거예요. 어머님의 돈을 제가 몰래 지금 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체국이 아닌 저는 이제 국땡은행인데요. 국땡은행 눌러보고 계좌번호 눌러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100원을 할 거예요. 100원. 자, 그리고 나서 내 통장 표기, 받는 표기 여러 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 한번 눌러볼게요. 다음. 장착명. 받는 사람이 맞습니까? 저 장착명 맞죠? 예. 받는 분 장착명. 이체 금액 100원. 수수료 0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체를 할 거냐 말 거냐. 자, 이체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체. 이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아까 했던 거 나옵니다. 아까 뭐 했었죠? 그렇죠. 핀 번호, 또 개인 번호 또 눌러야 돼. 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니까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즉시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머님의 돈을 슬쩍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100원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100원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바일 뱅킹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수수료가 없다는 겁니다. 100원을 보내든 1원을 보내든 1000만 원을 보내든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거래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송금했다 마이너스 1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잘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 제가 제 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니까 어머 세상에 안자, 저희 어머님 이제 성함이 이제 안자로 시작하시는데, 자, 안자가 입금 100원이라고 딱 나오죠. 시간대는 이렇게 15시 57분 44초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모든 은행이 통합돼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잘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그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숙제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체를 눌러보시고 여러분들의 통장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의 통장 계좌 번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은행이랑. 그리고 돈을 많이 보낼 필요도 없어요. 한 100원만 보내보세요. 아니면 1000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왔다 갔다 연습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연습을 하시면 그때마다 들어가는 수수료는 어떡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은행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쓸 수 있다면 은행들은 더 행복해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했던 것들을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실제로 뱅킹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모바일 뱅킹의 문제는 무엇이 있었느냐? 자, 바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오해가 돼서 내가 잘 못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시면 된다?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는 은행에다 전화해서 내가 돈 잘못 보냈어요 하시면 다 빼줍니다. 자, 그리고 은행 등록하는 방법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신분증도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비대면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계좌 개설도 가능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해보고 난 다음에 뭘 하면 된다? 실제로 돈을 이체를 해봐라. 그래서 돈을 이체를 해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돈이 들어온다. 이제는 편안하게 그리고 안심하게 그리고 보안이 철저한 이 은행의 앱을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빠이빠이.